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충격 반전, 아파트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입지예요. 입지, 그리고 토지 분석. 사람들은 입지와 토지 분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대지지분이 있죠. 그 대지지분에는 반드시 토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산세를 내더라도 토지분, 건물분은 따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지가 가지는 토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앞으로 생기게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너무 지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도세. 그래서 분양권과 기존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 양도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격 반전이에요. 자, 평당 1억 뚫은 압구정 이제 시작이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거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작년 여름부터.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압구정 시세가 정체대가 있었습니다. 이거 압구정은 주목을 못 받았어요. 저는 이전부터 압구정이 서울의 대장이 될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압구정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구독자분들하고, 야, 너 방송하지 말아요, 저보고. 부동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방송을 하냐. 어떻게 압구정이 거기 뭐 재건축 되지도 않는 압구정인데 어떻게 그게 되냐. 현 정권 들어가고는 오를 일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보고. 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방송 접으랍니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모든 내용들이 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뭐 주식도 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3150포인트 그거 다 얘기 드렸잖아요. 최고가 친 날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저보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주식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시장이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 때. 주식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세가 올라간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실력이 높아서 올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을 이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시장에 대해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네. 이제 니까짓게 말하는 건 다 필요 없다. 나도 이제 잘한다. 뭐 이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위에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주식 같은 경우 또 3% 같은 방송, 증권방송 절대로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저거 보면은 여러분들 돈 다 잃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말하고 3% 방송하고 한 말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비교를 하고, 미풍 너는 말 틀렸다 그러고, 네. 반드시 시장이 응징합니다. 이런 사람들. 시장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석도 하지 않는 사람들, 데이터를 참조도 하지 않고, 균형을 찾지도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균형 공식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수학을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이거 부동산하고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요, 이 함수라든가 이런 공식을 엄청나게 막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좀 좋았다고 내가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엄청나게 응징을 합니다. 이렇게 작살납니다, 이거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냄비근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떼거지 문화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압구정을 계속 얘기해 본 분도 이겁니다. 한국의 떼거지 문화라는 게, 냄비근성 이 떼거지 문화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올라가면요, 같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네. 군중심리에 놀아나는 거죠. 근데 이런 군중심리가 한쪽이 올라왔다고 다음 옆에 있는 타자가 올라가고, 이런 우리가 키 맞추기 장세는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부동산이란 것들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잘 아셔야 돼요. 기존까지 올랐던 우리가 고도성장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고도성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팽창하는 거예요. 인구도 팽창하고, 지금 이제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죠. 다 팽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도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면 옆에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숙기에 접어드는 겁니다. 경제 자체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겁니다. 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미국이라든가 과거에 무슨 뭐 홍콩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1억짜리가 한쪽에서는 17억이 되고 한쪽에서는 1억짜리가 0원이 돼버렸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떼거지 문화라는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한다. 이 부분들을 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또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뭐 말도 안 되니 뭐 미쳤느니 또 이런 소리 나옵니다. 댓글 보시면은 믿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압구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뭐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을 때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방송하지 마라. 너 이제 틀렸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 압구정 현대는 제가 이거는 부산에 서울에서는 이게 대장 단지가 압구정 현대가 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부산에서는 협진태양이 1등이 된다. 대장된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와 협진태양은 부산을 대표하는 쌍두마차가 됩니다. 이게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입지라는 거는요, 미래에 대한 현 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동시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입지라는 거는 미래의 사람들이 미래에서 평가하는 객관적인, 네, 우리가 입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은 현재를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입지라는 것은 앞으로 시세가 선도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평가입니다. 미래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현대 1, 2차 보시면은, 네, 이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실감이 안 나죠? 자, 제가 작년에 여름에 말씀드렸던 거, 뭐, 압구정 뭐 20억 초반이 지금 30억 넘어갔죠? 이게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보시면 46억 5천이 7월 달입니다. 지금 보시면 63억이에요. 최근 실거래가 65억입니다. 아직 지금 여기서는 이제 등록이 아직 안 됐죠. 실거래가 등록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아직 뭐 늦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6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냥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른 게 값입니다. 매물도 지금 부동산에 올려놓은 것도 그냥 허위 매물을 뭐 대충 뭐 하도 찾는 사람이 많고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다 나갑니다 지금. 그리고 부동산에서 매물 올리는 거 안 지워요. 이걸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달라고 뭐 사람들을 이제 호구 미끼라고 합니까? 그 자동차도 보면은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없는 매물을 막 올리고 하는 그 허위 매물입니까?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압구정 현대가 가지는 위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1등이 된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입지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땅 한 평이 갖고 있는 그 토지의 가치입니다. 그게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평을 갖고 있다, 1000평 갖고 있다, 10,000평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평이라도 제대로 된 땅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100평짜리, 10,000평짜리, 1000평짜리 평당 뭐 10만 원, 100만 원 뭐합니까? 그 한 평에 갖고 있는 땅의 가치가 5억이냐 6억이냐 10억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결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포 쪽보다는 압구정 땅값 자체로는 청담동이 더 좋습니다. 왜 청담동이 더 좋냐면은 이거는 아파트가 들어설 입지가 아니죠. 자리가 없어요. 재건이나 재건축할 자리가 없고 환경변에 다 고급이라든가 지금 뭐 200억, 300억짜리 그냥 뭐 고급 빌라촌입니다. 고급 아파트, 소형 아파트. 왜 청담동이 가장 비싼 땅값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한강변하고 우리가 지금 바다 조망에 있는 아파트는요, 남향으로 배치를 안 합니다. 남향으로. 왜 남향으로 배치를 않냐면은 내가 바다를 보는 쪽이 남향이면요, 태양하고 태양에 반사된 물빛에 반사되는 태양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여름에 쪄 죽어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의 최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디로 배치하냐면 동향으로 배치합니다. 아니면 동북향. 그래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동북향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포 쪽을 보시면 서향이에요. 이 최악입니다, 최악. 그래서 한강변이라든가 이제 바다조망, 부산에 보시면은 이제 뭐 해운대나 광안리 바다조망은 남향을 하고 특히 가장 최악이 서향입니다, 서향. 그러니까 태양이 두 개가 뜨기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그 땅값을 좌우하는 것도 이제 강 쪽에 있는 것들은 뒤쪽에 우리가 보시면은 북향이냐 남향이냐에 따라서 우리 땅 가치가 달라지죠. 도로에 북향이 도로가 있느냐. 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들이 방영받기 때문에 뒤에 북향이 도료가 있는 게 땅값이 원래 비쌉니다. 그리고 한강변이라든가 바다 조망은 동향으로 배치된 게 땅값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압구정보다는 청담동 쪽이 땅값이 좀 비싼 거죠. 그다음 여기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이제 최근에 지어질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비싼 곳들이 땅값으로 보면은 압구정입니다. 이거는 동향이라든가 동북향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포 쪽은 서향이다. 뭐 신사 쪽이라든가 뭐 잠원 이쪽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아파트 측면에서 보면 레전드가 될 수 있는 곳들이 반포 여기가 어디냐 압구정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대치권에 사시는 분들 반포 쪽에 사시는 분들 저한테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 학군지 뭐 없어지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항의를 제가 뭐 신고도 들어오고 자 해명을 드렸습니다. 아 보라 좀 이따 기다려봐라 시세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분들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해요 지금. 네, 뭐 신고 고소 다 들어가 버리고 아 미풍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풍 선생님이 말 맞네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요. 이 200세대 조금 넘어가는 단지가 이게 부산에서는 1등합니다. 1등. 그러니까 서울권에서는 압구정현대고 부산에서는 여기입니다. 한정입지예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보시면 광안리 일대가 있죠. 이게 코로나 끝나고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 여기 땅값이 5억까지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미 2억을 넘어갔죠. 이 아파트는 30평 같은 경우는 대지지분이 10평입니다. 단순 계산 따지로 따져도 30평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따지면 50억이 돼야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보셨죠. 압구정 현재라는 한정입지 그리고 광안리에 지금 영구조망권을 갖고 있는 이 함정입지 이 모래사장 앞에 있는 함정입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기하면 저한테 욕을 많이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죠. 확인해라고. 욕하기 전에 확인해라고요. 부산하고 서울에서는 압구정인데 부산에서는 협진태양 1위입니다. 이게 20억을 넘어간다면 이 단지가 최초가 됩니다. 그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삼익비치 같은 데도 협진태양만큼 지금 여기는 매립지이고 이 비치프론트는 아니죠. 베어프린트라고 하는데 여기만큼의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삼익비치에서도 영구조망 세대입니다. 영구조망 세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거는 지금 현재로는 매매가 안 되죠. 왜 매매가 안 됩니까? 삼익비치를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호수 추첨을 받고 사는 거예요.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돈을 2억을 주고 3억을 더 주더라도 여기서 동배치가 추첨을 통해서 조망이 안 나온 세대가 있고 나올 세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주더라도 조망이 나오는 영구조망 세대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관처분 그리고 동호수 추첨 전까지는 이걸 거래가 안 됩니다. 이거 물건 내놔봐야 의미가 없는 단지입니다. 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이 세금 관련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몰라요. 20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매매시 양도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양도세 70%가 상향이 되죠. 그래서 최대 어떻게 됩니까? 83%까지 네, 분양권도 양도세가 주어진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인근에 아는 분들 사례 자 A라는 아파트를 어떤 분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A라는 아파트는 뭐 기존 실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이 실거주하는 아파트를 이미 4,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2019년도에 비분양권을 매입합니다. 분양권. 예, 분양권을 매입한다. 그러니까 분양권도 있고 입주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19년도에 19년도 12월이라 칩시다. 비분양권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또 이 중에 하나입니다. 입주권이 또 달라요. 입주권. 입주권하고 또 분양권이 또 다른데 분양권은 올해 2001년 1월부터가 이게는 주택수에 포함되고 입주권은 기존의 원래대로 입주권이 이거는 이제 주택에 포함됩니다. 이거 다. 네, 이 차이가 뭐죠?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차이 뭐죠? 입주권은 조합원에서 이제 조합원 분양받은 거고 분양권은 뭡니까? 이거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은 거죠. 청약. 네. 이 청약이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청약을 당첨되고 이거는 조합원 분양입니다. 조합 입주권.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받은 입주권은 원래부터 주택수에 포함된 거고요. 분양권은 청약에 답정됐으니까 이거는 뭐만 주택수에 포함되냐면은 어떤 부분, 이건 양도세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양도세. 그러니까 분양권을 내가 10개 갖고 있든 20개 갖고 있든 1개 갖고 있든 양도세만 내서 주택에 대해서 포함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뭐에는 포함이 안 되냐면은 이거는 종부세는 포함이 안 돼요. 우리가 종부세 대상이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죠. 네, 한 채에 있는 경우는 9억이고 두 채에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는 6억. 근데 분양권이 아무리 많아도요, 종부세는 해당이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A 아파트에 실거주 살고 있고 B 분양권은 2019년도 12월에 사고 있고 또 한 채를 분양권 하나 더 사요. C 분양권을 우리가 대구 쪽에 C 분양권을 삽니다. 네, 대구에 있는 C 분양권을 또 사.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2011년도 1월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현재 3주택자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대구에 있는 주택을 살 때는 이거는 우리가 뭐 정상적인 매매를 안 하고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이거를 다운 계약으로 샀다 합니다. 뭐 현금 뭐 8천을 주고, 지금 확인 안 됩니다. 이게 현금 8천을 뭐 주고 다운 계약을, 대구에 다운 계약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확인 안 돼요. 뭐 법적으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3주택자인데 이거는 종부 대상은 아니죠. 이 아파트가 지금 7억 5천 정도가 있다. 공시지가 7억 5천 정도니까 이제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이 경우예요. 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아파트도 C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A라는 아파트도 비과세를 못 받고 B 분양권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A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A 분양권을 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B 아파트를 산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 B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샀어요. 뭐 재건축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산 거, 이게 1번이죠. 먼저 산 아파트를 분양권을 처분해야지. 네, 처분해야지 이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거죠. 2주택자 일시적. 네. 그러면은 B의 아파트도 나중에 산 재건축 아파트 이것도 비과세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는 아파트를 언제 사느냐는 항상 이게 양도세가 걸립니다. 그러면 2주택 같은 경우는 항상 먼저 산 거를 처분해야 됩니다. 먼저 산 거를 3년 안에 처분해야지. 그 다음에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B 아파트를 샀어. 그 다음에 C 아파트를 사더라도 C 아파트는 또 B 아파트가 먼저 산 거를 먼저 처분하지. 이거는 바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겠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3주택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되는 게 뭡니까? A와 B가 다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A와 B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C를 그냥 먼저 팔아야 되죠. C는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 언제 포기를 해야 됩니까? 3년 안에 포기를 해야 되죠. 이거를 포기해야지 A와 B가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C를 분양권을 산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보거래가 됩니다. 바보거래. 이 거래는 의미가 없는 거래예요. 왜 또 의미가 없는 거래가 되냐면 다운계약을 했어요. 다운계약. 그러면은 내가 다운계약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 C 분양권을 판다 그래도 양도차익을 여기서는 83%가 매겨집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여기서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무조건 5천만 원 이상 손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취득세도 들어가겠고 복비도 다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다운거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운거래를. 네.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운거래를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C 분양권을 이 다운거래 때문에 지킨다 그러면은 A의 아파트, B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수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3주택자가 돼버립니다. 이 3주택자가 돼버리면은 종부세가 4천만 원 이상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 분양권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A 아파트를 팔아야지. A 아파트 비과세 되죠. 2주택자, 실시적 2주택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B 아파트를 거주하면서 2년 후에
다시 B아파트를 파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헷갈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일시적 이주택자가 되었을 때 어느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항상 순서는 뭡니까?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먼저 산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을 먼저 매입하고 아파트를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분양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항상 먼저 산 분양권을 처분해야지 나중에 B아파트도 순차적으로 양도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비분양권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나중에 샀어. 그러면은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분양권을 처분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한 채에 있고 분양권을 2개, 3개, 4개, 5개 있더라도 최초의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양권을, 비분양권을 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받으려면은 이후에 비분양권을 산 이후부터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처분을 해야지 처음에 산 A 아파트 비분양권을 다 순차적으로 양도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미 주택수에 포함되고 종부세에 포함되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에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양도세를 적용할 때에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네,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 충격적인 아파트로 큰 낭패를 보는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입주를 재분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토지 분석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금에 대해서 특히 분양권, 입주권 이 부분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